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희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18 진상조사의 문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저격했던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요, 이번에는 히틀러 발언을 하면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 곁에 섰습니다. 먼저 그 지지 행사 화면으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의 소신은 한결같습니다. 수많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김진태가 우선순위 제1로 내건 포부는 5.18이었습니다. 지만원을 반드시 내보내겠다 하였습니다. 1990년 독일 국민들은 기성 정치인들의 신물이 났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젊은이가 곳곳에서 신선한 내용으로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에도 그는 불과 22개월 만에 총통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한국당 당원 여러분, 여기 있는 김진태를 구국의 영웅으로 추대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22개월 만에 총통에 등극한 히틀러를 왜 비유를 했을까요? 더더군다나요, 김진태 의원이 당권 도전한 상태였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 얘기를 왜 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정말 히틀러와 동일시한 게 아니라 히틀러가 젊은 나이에 굉장히 단기간에 국민적인 지지를 당시 받지 않았습니까? 뭐 22개월 만에 총통이 됐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김진태 의원도 지금 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손꼽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유력하죠. 지금으로서는 군소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모으면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당권 주자도 될 수 있고 대권 주자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죠.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하느냐에도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될 사람을 언급하는 걸 보면 이 지만원 씨의 인식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뚜렷하다고 할 수 있고 김진태 의원의 책임도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런 분을 계속해서 이 정치권에서 호명해주고 불러주고 연사로 세워주는 것. 그래서 이 발언에 낳는 파장에 대한 책임은 김진태 의원도 함께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강력히 추천하기도 했던 김진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 말이 나왔을 때 반응이 궁금해요, 김 교수님. 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잘 듣지 못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왜 저 얘기를 했는지를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진태 의원 아마 등에서 식은땀이 좀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당원 3만 명 가입서를 전달받기도 했고요. 지지 모임을 통해서 출정식을 벌이는 듯한 모습에서는 굉장히 많은 또 당원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당협 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김진태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서 본인의 소신 발언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지만원 씨가 나타나서 하게 되는 반인륜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만약 침묵하고 묵하고 지나간다면 김진태 의원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말이라도 지만원 씨의 주장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분명히 확고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당권 도전을 거의 1, 2위를 다투는 순서로 했던 김진태 의원이었는데요. 이 친박 의원과 또 지만원 씨의 발언까지 본인의 표에 도움이 돼요? 김상희 평론가님? 저는 이게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결집력이 강한 한 뭉탱이 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에서 그렇게 열렬하게 또 응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터질 시간 폭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김진태 의원께 만약에 제가 친하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급할수록 좀 돌아가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만원 씨 딜레마의 요체가 바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김지혜 변호사님, 이게 사후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라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면서요. 네, 국가보훈처가요. 이게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4월인가요? 그때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특별 사면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석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면이 되었으니까 다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로서
그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국가보훈처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법률로서 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못 묻히게 하는 그런 법안이 2017년 발의가 됐지만 아직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편 그 전두환 씨 측 그 민정기 비서관은요. 그냥 원래 회고록에 보면은 전 대통령이 그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별로 관심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 10명 중 6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법률로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